지난 2009년에 전 사실 이 사건 보면 볼수록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게 그래도 한 14년 만에 다시 한번 재심이 열리면서 조명을 다시 받는 겁니다. 2009년 7월 6일에 전남 순천시 황전면에서 일어난 순천 청산거리 막걸리 사건입니다. 사실 청산거리 막걸리 사건은 이 사건 이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할머니들이 화투 치다가 10원짜리 화투 치다가 화나서 뭐 동료를 혹은 이웃 주민을 그렇게 했다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요거는 그거보다 좀 더 앞서 일어난 정말 치정이 얽혔다는 그런 오명을 둘러싼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딸이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 내연관계에 있던 아버지와 딸이 공모해서 엄마이자 부인인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이런 아주 폐륜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화제가 됐던 건데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서 부녀가 모두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무기징역과 실형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이 사건 이상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끊이지가 않았고요. 결국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다시 얘기가 된 겁니다. 어제 이 사건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길이 열렸죠. 아직 재심이 확정된 건 아니고 자, 부모와 막내딸 세 식구가 살고 있던 집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 아버지는 60세, 어머니는 57세, 막내딸은 26세였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2009년 7월 6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 최 씨란 분인데 다른 세 분, 그러니까 토탈 네 분이랑 공공근로 같은 걸 아침에 나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공공근로를 나가게 돼 있었는데 이제 남편분이 마당에 있는 막걸리 2통을 이제 거기에 누군가 갖다 놓은 어떤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거 있으니까 그 가지고 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해갖고 그 최 씨가 그 막걸리를 가지고 공공근로 나가서 같이 있었던 세 분이랑 또 네 분이 같이 이 막걸리를 드시고 두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은 중상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선 그 오마이뉴스에서 이 순천 청산거리 막걸리 사건 가게도 이 사진을 지금 보냈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가운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있어요. 여기서 저기 파마머리 하신 여자분, 분홍색 옷 입은 분이 이제 어머니예요. 어머니고 네,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범인으로 지금 수감 중이고요. 네, 그 아버지 밑에 지금 자식들이 이렇게 쭉 있죠. 쭉 있어요. 아들이 있고 또 큰딸 부부가 있고 또 언니가 있고 언니 부부가 있고 네, 이제 막내딸 막내가 이제 그 범인으로 네, 이 막내가 수감 중인 저기서 지금 초록 색깔로 이렇게 연결되는 저 사람들이 예. 지금 같이 살았던 거야.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다 지금 분가했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재심이 신청된 이유는 자백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으나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건 기록을 네. 저만이 아니라 이제 뭐 SBS의 당신이 혹하는 사이라는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봤는데 문제는 이 사건에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 둘에 대한 자백인데요. 네. 문제는 이 두 분이 물론 이 공개된 내용이라서 따님은 IQ 74, 네. 아버지는 IQ 80.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계선에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어떤 자백을 했는지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법적으로 무슨 모르는.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백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중요한데 문제는 그 자백을 할 때 어떤 변호사의 도움도 없이 그리고 이 실제로 변호사도 없는데 자백을 없는 한 상태에서 됐고 그것이 이제 그 박준영 변호사가 찾아낸 신문하는 그 자백을 받는 과정에 동영상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당신 혹하는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되는 상태에서 압박과 회유를 통해서 이게 자백이 만들어졌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검사 여기 지금 말하는 검사가 수사관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답을 불러줘서 자기가 그냥 자백 썼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선 자백밖에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 그랬을 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자백은 의미가 없고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여러분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한 명만 있으면 피의자가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의 자백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상대 피의자, 상대 피고인의 자백이 내 개인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성립되려면 자백 플러스 보강 증거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우리 베프 선생님하고 저하고 내 둘이서 같이 공범이에요. 근데 저 혼자 베프하고 같이 저질렀어요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베프가 나 노영이랑 같이 저질렀어 그러면 노영이에 대한 범죄를 확정지는 데서는 노영이의 자백 플러스 베프의 자백이 보강 증거로 되는 거고 그렇죠. 베프에 대해서는 베프의 자백 플러스 노영이의 이 자백이 보강 증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상호적인 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유죄의 혐의를 삼아서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1심에서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1심 무죄인데. 근데 훌륭하네. 문제는 예. 2심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묘하게 꼬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2심에서 이것이 이 딸과 아버지에 의한 이게 유죄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자백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어요. 네. 근데 결국은 그 자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찾아냄으로써 이게 그냥 그 검사와 수사관에 의해서 유도된 자백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아버지와 딸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치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그 지청에 있는 순천지청에 있는 여자 수사관이 심지어로 유도한 애초에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사건 초기엔 아예 없었던 거예요. 딸과 아버지의 이 관계라고 하는 건 경찰 수사할 때도 아예 없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딸과 아버지 사이에 치정으로 얽혔다라고 하는 네. 그러한 패륜적 불륜행위나 이런 것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경찰 수사 때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면서 둘이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하면 변했군요. 변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딸의 증거를 아버지가 보강해주는 결과로 된 거죠. 왜냐하면 딸이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약간 좀 지적으로 모자라니까 내가 그걸 안고 가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걸 가게 되고 이걸 또 딸이 아버지를 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를 살리려고, 그렇죠. 아버지는 딸을 살리려고 그냥 이렇게 된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되면은 나만 혼자 그냥 범죄자를 끝내고 네. 저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자백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그 자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딸은 자신이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없었다고 하는데 신문이 끝나고 나면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옆에 수사관이나 이런 압력이 없는 경우에는 나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어요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수사관이나 이런 검찰이나 이런 분들만 만나고 나면 만나고 잠깐 자기가 안 했다고 하면 잠깐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 꺼져요? 좀 지난 상태에서 다시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꺼졌다 다시 켜졌다가 반복이 되면서 그래서 3시간 정도 그 비워지는. 중간에 예. 뭔가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내가 했어요라고 말이 바뀌는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당혹사에 다 나옵니다. 화면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얘기는요. 이거는 재심을 청구한 변호사의 주장과 이건 검찰 쪽의 주장이 아닙니다.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측의 주장과 가족 간의 주장이 지금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직 확정 판결 물론 났지만 재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배상훈 프로펠러님께서는 자백과 관련된 뭔가 수상한 흐름이 있다. 그렇죠. 특히 동영상을 보면은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게 이상하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이런 수사기관만 보면은 맞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게 이상한데 더군다나. 검찰이 당시 이들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감췄다. 그렇죠. 자, 어떤 걸 감췄다는 거예요? 유리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막걸리와 청산가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범행 도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청산가리를 누가 구매했느냐, 어떻게 구매했느냐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 딸이 혼자 한 거, 딸이 어떻게 자기가 인터넷으로 구했다, 어디서 찾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딸은 인터넷 단말기가 없습니다. 집에 인터넷이 없어요. PC가 없습니다. PC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인터넷을 이제 구했어요? 마을에 있는 도서관에 PC를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또 안 맞으니까 그 IQ 76짜리 딸이 안 그랬다고?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도입된 게 아버지입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요. 예, 아버지. 그럼 네가 너 청산거리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일단 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아버지가 구해줬나?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구했다고 하니까 된 거. 아버지가 그러니까 공범이 된 거죠. 수사관이 딸이 너가 엄마 죽였지? 뭘로 죽였냐? 청산가리를 죽인 거 맞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딸이 이러니까 너 인터넷으로 구입한 거 맞지? 그러니까 또 역시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딸에게는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방법도 없고 시간도 안 그러니까 되고. 그 동네에 있는 PC방 가서 했겠지라고 했다가 그것도 안 맞으니까 아버지가 해줬니?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왜 해주느냐? 왜 해줘요?
치정관계이니까 해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치정관계가 도입된 거죠. 아버지랑 둘이 관계가 이상해야지만 그게 성립이 그렇죠. 되니까. 왜냐하면 해주니까. 근데 자. 실제로 아버지가 청산가리를 구했다고 하는 어떤 자전거 포는 이미 14년 전에 사라진 데. 이미 없는 곳이었네. 없는 곳이었죠. 자, 보세요. 검찰은 아버지가 사건 발생 나흘 전에 순천시의 어떤 한 시장에서 막걸리를 구매했다고 했는데 막걸리를 구매했다는 바로 그 가게는 이미 없는 가게였다는 거예요. 지금 배포님 말씀에 의하면. 청산가리. 예. 그리고 그 변호인이 아버지 동선이 담긴 CCTV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그 CCTV는 뇌우에 맞아서 없어졌습니다라고 대답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톨게이트 이용 내역이라든가 당시 딸의 알리바이를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청산가리 구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그리고 딸이 어느 시간에 나 버스 탔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CCTV도 확인이 됐는데 이건 증거로 유리한 증거들은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게 얘기군요. 왜 검찰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고서야. 왜냐하면 톨게이트 이용 내역이라는 게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왜 톨게이트 이용 내역이 중요하냐면 이 아버지는 말하자면 봉고차 트럭을 타고 움직이시는 분이라서 황전이라고 하는 그 톨게이트를 나와서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시간대라든가 그것이 맞는 걸 바로 확인되는 거고요. 딸이 버스를 탔는가 안 탔는가는 딸의 구매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 분명히 찾을 수 있죠. 왜 못 찾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다 없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럼 물적 증거는 뭐냐? 이게 여기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막걸리입니다. 막걸리요? 왜냐하면 네. 막걸리라는 것은 그 막걸리를 거기에다 청산가리를 타서 줘갖고 돌아가시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걸리에다가 청산가리를 타려면 그렇죠. 젓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젓는 예, 거. 젓는 것도 그 필요하고 젓는 도구. 도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도구에 있는 플라스틱 그 수저로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 플라스틱 수저에서는 청산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플라스틱 수저로 저었으면은 아니 거기서 넣었으면은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청산가리가 나와야죠. 나와야 되잖아요. 청산염이라고 예, 보통 예, 예, 부르는데. 예. 근데 그것도 없었다? 예, 예. 그럼 그런 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니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없는 그걸 거예요.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도대체 이 사건에 게다가 예. 사건 이틀 전 저녁에 딸이 집에 옥상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딸은 오히려 집에서 폰뱅킹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다 안 맞는 말이네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사건이 누가 어떻게 저지른지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유일한 건 그냥 부녀가 했다는 겁니다. 자백했다는 겁니다. 자녀밖에. 근데 네. 그래서 검찰은 이상하다. 어머니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이상하고 둘이 엄마를 꼭 죽여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부녀가 부적절한 내연 관계를 예, 예.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친아버지가 15년 전에 딸을 성추행하면서부터 이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한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그거죠.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네. 검찰이. 그러니까 딸하고 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를 예, 예. 예. 갑자기 뭐 이게. 그래서 그랬더니 경찰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다. 경찰 A 씨한테 제보받았다. 예.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대공부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보한 적이 없었다는 그 거예요. A 경찰은 예, 나는 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예, 예. 아, 이번에 그거랑 똑같네요. 그 고발사주 사건에서 그 포렌식 수사관이다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라는 거랑 똑같네. 그러면은 이 검찰은 도대체 이 내연 관계라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지금 화면 보시는 네. 것처럼 저 경찰관 난 그때 간첩자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데 검사는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둘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네. 이런 얘기군요. 예. 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이 물적 증거 2개라든가 그리고 이 사건의 재구성이라든가 아닌 걸 제보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난 거고요. 네네. 근데 2심에서는 이제 아주 극적인 전환이 벌어지는 것은 네. 이 관련된 이 막걸리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그 당사자들이 조금씩 진술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왜냐하면은 이게 막걸리가 실제로 그 어떤 순댓국집에서 그걸 안 팔았다고 했는데 계속 수사관들이 와서 하니까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걸리 순댓국집에서 예. 순댓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예. 했고 순댓국밥집에서 막걸리 샀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막걸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댓국밥집에서는 900ml짜리만 팔아요.
그거 받아갖고 막걸리를. 예, 근데 범행의 도구에 이용된 건 750ml 막걸리예요. 그럼 다른 막걸리. 다른 막걸리죠. 그러면 이 순댓국집 사장은 그런 거죠. 나는 그런 걸 판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 진술이고 지속적으로 유리한 진술인데 이게 참 수사기관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게 계속 뭐냐면 찾아가는군요. 계속. 그렇죠. 계속 쫓아가서 거기서 늘 그냥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국밥집 주인에게 무언의 압력을 예, 행사하는군요. 그러니까 재판 기간 동안 하니까 어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말을 바꾸지. 내가 그랬을까?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 3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증언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게 사람들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이 사장님 잘 생각해봐요. 정말로 안 팔은 거 확실해요? 팔았는데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얘기랑 그러니까 계속 계속 물어보는 그렇게 보고 거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근데 이거를 그러면 판사님들이 가려서 해석을 했어야죠. 그런 건 사실 증거를 인정하면 안 되죠. 근데 다 인정했던 거잖아. 2심이 유죄가 나온 이유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녀의 부적절한 내연관계가 정말로 이 사건의 동기라면 15년이나 유지됐다가 갑자기 어머니를 그날 죽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변호사가 그런 점을 지적을 하니까 검찰이 그게 아니다. 엄마가 둘의 관계를 알아채고 사이가 되게 나빴다. 아버지랑 엄마랑 딸하고 셋이 다 사이가 너무너무 나빴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이웃들의 주민이 있었다면서 증언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는 이 관계를 입증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을 보면은 둘이서 너무 엄마랑 아빠가 너무 사이가 좋았다. 부부간에. 예.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사건 전날 백 씨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둘이서 아침 식사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밖에 나가고 산책하고 같이 또 놀았다.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는데 이 정도의 부부가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막걸리 청산가를 타서 죽게 한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들이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아니 그럼 이 검찰은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냐하면 경찰은 당시에 비교적 유력한 범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에. 그런데요. 근데 누구였어요? 갑자기 이 딸이 검찰에서 자백을 해버립니다. 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사건 일체를 경찰한테 모두 가져가죠.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경찰은 실제로 자기들이 수사했던 부분, 유력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망가져 버리고 결국은 이 처음에는 딸, 네. 진행되다가 부녀 이런 사건으로 검찰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경찰은 다양한 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유력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대체 그럼 검찰이 왜 그랬을까? 네.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걸 진행한 검사가 과거에 소위 말하는 이 순천판, 전라도판 이 살인의 추억 사건을 일부 이제 잘못되게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검사의 전력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검사는 순천판 살인의 추억 같이 엉터리 같이 한 것도 과거에도 있었는데 예. 이 부녀 살인 사건도 또 역시 또 잘못해서 만들었다는 박준영 거예요?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그 두 사건의 신문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을 용의자를 놓고 네. 일종의 가스라이팅하는 방식이 너무 유사해 갖고 박준영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이 재심 신청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상당히 이 신문하는 방식에서 이 용의자들을 이렇게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 때문에 결국은 허위 진술서가 돼서 이 사건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사건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게 되면 막내딸 백 씨는 정신 상태가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막내딸은 IQ가 74였고 아버지는 86이었다고 나와서 치밀하게 무슨 계획을 세워서 누굴 살인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 딸이 정신감정 받은 적도 없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 쪽에는 형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아버지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던 정황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시됐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게다가 아버지는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아니요, 이 정도만 쓸 수 있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자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그러면은 뭐 자기네가 써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 나오고 있죠. 저기 동영상에.
문답도 하고 답도 자기가 하고 이게 맞지? 검사가 예, 수사관이. 수사관이? 예. 그게 다 동영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백조차도 글자를 모르는 아버지 그리고 예. 심신미약 상태라고 추정되는 딸로부터 나온 거다. 그렇지. 근데 이걸 변호인들이 주장을 안 했어요? 그때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그런 자백을 유효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럼 이걸 왜 받아들인 판사님들은 도대체 뭔지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되게 이상하게 빨리 진행됐어요. 처음 사건이 발생한 날이 7월 6일인데 한 달 만에 검찰로 송치가 됐고 그렇죠. 검찰에서는 자백 받았다는 말 나오자마자 곧바로 사건 기록 넘기라 그랬고 8월 그 24일. 넘긴 기록이 이렇게 많았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다. 않은 이런 상태에서 얘기였죠. 예. 결국은 이게 뭔가 왜? 이 순천지청에서 뭔가 좀 이상하게 이거를 꽈놓은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때 거죠.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되던 사람은 이 옆집 사는 장 씨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자매들, 이 집에 백신의 자매들. 예, 자매들을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진술이 나왔어요. 막내딸을 포함해서 두 언니 모두 이전에, 그러니까 그 언니들은 이전에, 이전에 그리고 뒤속적으로 괴롭힌 거죠. 이 장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예.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가 입었다고 나와 하는 있는. 물론 이제 그것은 나중에 또 아니에요? 진술을 번복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형성이 되었다고 경찰은 추적했었는데 네, 문제는 이 딸이 자백을 해버리니까 네. 이 사람은 사실은 관련이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자, 이 집의 마당에 세워둔 차량의 위치 등등 이 집 구조들을 가지고 검찰이 압박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냐하면 그 무슨 얘기입니까? 구조에 대해서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예. 방송이 나오면서 방송이 저 화면이 나오면서 네. 야 니네 이렇게 해서 막걸리 여기다 놨지라고 이렇게 압박해갖고 자백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네. 그것이 하고 싶다의 저 PD는 네. 저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건 기록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사건의 막걸리 사건을 참고해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그 집 구조도가 아니라 얘기는 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다른 사건에 있었던 그 그냥 집 구조도를 참고 삼아서 화면에 내보냈는데. 왜냐하면 자기 저 방송의 편의를 위해서 네. 근데 검찰은 그것을 이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이밀고 자백을 받아낸 거죠. 그래서 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상황이 이래서 황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검사가 바로 2011년 순천지청에서 광주지검으로 전보된 그런 검사인데 아마 광주지검에 갔다가 옷을 벗은 것으로 지금 보인다. 예. 사건을 맡은 검사는 강모모 검사였다. 순천 청산거리 막걸리 사건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했던 그 사람이다. 예. 이 사람을 그 당시에 기자들이 추켜 세울 때 뭐라고 했느냐. 검사님은 살인의 추억도 해결한 검사다라고 추켜 세웠다. 이런 얘기군요.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이 사건이 엉망이 된 그 근본 동기 아닐까. 이 공명심에 네. 이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까지 갔고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20년형을 네. 선고받아서 각각 복역 중이다.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되면 이거 재판부에서 재심을 안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이제 지금 재심 기일이 어제 했고 이제 23, 5월. 내일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5월 23일 날 광주고등법원에서 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5월 죄송합니다. 어제 했고 다시 또 5월 23일 하는데 네. 걱정은 그겁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다른 사건의 재심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잘못한 사람들이 인정하고 뭐 했던데 지금 이 검사나 수사관들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할 것인가? 재심을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뭔가 그래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수사한 사람들이 이거 명백히 내가 잘못했다라고 일종의 자백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될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박준현 변호사한테 직접 전달하거나 이 사건 재심과 관련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방송 좀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면 잠깐 보더라도 이거 되게 허술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들여다봐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 그 당시에 자백을 받는 상황은 변호사 동석 없이 이루어졌다는데 IQ가 이렇게 좀 100에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수사관들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증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당시 양심 선언하실 분들이 계시면 좀 얘기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해서 이 지인들의 얘기나 주변 혹은 이 집안 사람들 얘기를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이토마토.com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께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사기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의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지금 아니네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검사를 믿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배프의 책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